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리여리한 외모와 조금은 머니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PT샵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최근 등록해주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이로 인해 많이 늘어난 업무로 인해 카페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아무리 즐겁게 일을 하고 운동을 한다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사연 채널입니다. 실제로는 샤워 중에도 사연 채널을 듣기도 하죠. 켜놓으면서 청소와 소독을 해요. 그 시간은 제게 주어진 유일한 혼자 머문 시간이죠. 소박하고 짧기도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를 만큼이죠. 사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왜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싸움과 갈등이 생기는지 생각했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는다는 걸 느낄 만큼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일까 해요. 제가 작년까지는 대혼도 대결한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혼인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엮은 이유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혼돈의 원인 그 자체였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혹시 예전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조언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주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몸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기 위해 재수 후배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녀들 잘 부탁드립니다. 사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부부였어요. 저는 광주 출신 여자, 남편은 남자였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만남이라서 모두에게 기대되는 쌍둥이 종합이라고 생각해요.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 운동을 좋아해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며 만나게 되었죠.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업에서 등등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어요. 끝은 이렇게 되었어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받은 후 시작한 결혼 생활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행복했습니다. 책 인간 강한 남편과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나중에 못 먹어. 자가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야. 다 바빠서 얼른 나가봐야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내가 샌드위치와 주스 다 준비해왔어. 운전이 아버지께서 마주치는 차량을 시시하게 씹어먹고 언제 다시 생길지 고마워. 아버지 복부 건강 챙길게. 조심해. 내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답니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공을 차지했죠. 실제로 남편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했던 것도 인정해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게 남편과 나의 생각이었거든. 나도 결혼 전에 제안을 했었어. 당시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겨서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일을 쉬게 되었지만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잘 살자. 그럼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이도 젊은데 몇몇 그렇게 몸을 살이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에 매우 목이 말라 이딴 사람들이 어쩌면 되나요? 그래서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했죠.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도 101세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30년 가까이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단둘이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원 운이 좋은 것인지 아빠를 기억해요.
저와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어깨를 기대고 집을 나갔던 모습을 말합니다. 바람난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엄마를 떠났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엄마, 아빠, 아이 모두가 있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늘 꿈꾸어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선영인 이때의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원래 이번 주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시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없이 인자하셨죠.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참으로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 아버지께서는 정말 많이 밝게 대해 주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다가갈 때면 어릴 적의 모습으로 딸이 생길 것 같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나 또한 시아버지가 내 아버지처럼 편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정말 친아버지와 같았죠. 아, 맞다. 브렌자나 괜찮아. 그래? 선영아, 너 몸 좀 어때?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많이 쪄서 탈이에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아, 내가 신탁자 이름한테 부탁해서 좋은 과일 상자를 보냈으니 많이 먹어, 선영아. 무엇보다도 선영이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변해야 해. 그냥 흘러가듯 했던 말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뭐가 먹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든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집으로 치킨이 배달 온 거예요. 저는 남편이 시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아버님이 동네 청년분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게 좀 시켜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치킨을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자가 왜 저러나 할 만큼 어머 울면서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은 아버님이 생각날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일이 계셔도 남편이 미워지면, 남편에게 실망을 잡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구나. 시댁에서는 제 별명이 복동이었어요. 결혼한 후 남편의 사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것을 인정하며 저에게 마케팅 분야에서 도움을 줬죠. 사업이 번창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남편은 점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안 그래, 선영아. 에이, 그런 말은 어디 있어. 여러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얼굴과 가시, 아직도 세상은 이런 모습을 모르는 건가? 자기야,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만큼만 살아. 만큼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딱 내 수준까지 떠밀어 놓는다 살고 있는 것이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나중에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겠지. 남편은 점점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맘대로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했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풀렸을 때 남편은 시간이 매우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그 모습에 빠져들었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얼굴 보고 일하는 직장인들,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간에 걸맞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릇이 작아서 저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거야?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거지. 애초에 그런 동네는 가지 말아야 해. 괜히 몰들어서 그러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무리 그분들 안 듣게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계속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우리 친정 엄마한테도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어요. 경우님, 술 한 잔 부쳐주세요. 한 번 우리 부부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한 날이었어요. 어른들한테 신선하게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세한 제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엄마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남편은 예뻐라 해주셨고요. 아니야, 차례나 한 장 받아. 난 내 학교 나가야 해서.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쭉 교단에 계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교직을 종사하여 섰어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교육해주자는 게 저희 친정 엄마의 철칙이셨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분한테 사회라는 놈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 영역에서 장문하신 분, 언제까지 아이들이랑 실험하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무섭다고 모른다면서요. 저희도 어릴 때 나이 많은 선생님이 수 없도록 무시당하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대신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전 그냥 구멍 한 곳이라도 있으면 숨이나 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입을 매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훈이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런 말을 심지어 제 엄마에 대해서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색을 하자 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듯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성격을 아는 엄마는 그러지 말라며 애써 웃어보셨죠. 저기야, 그렇게 종속을 하며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원더는 정문 임종 편하게 지내졌으면 해서 그런 거지. 아, 있지요? 그래, 내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 엄마가 계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서 집에 와서 아주 대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뻔히 친정엄마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무시당한다는 이 어찌라는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하도 쏘아붙이고 화를 내자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 알았다. 미안하다. 그렇게 대충 얼버무린다고 이미 내뱉은 말이 돌아와서 춘자도 감은 것을 왜 그래? 왜 자꾸 사람들을 무시해? 너랑 다르다고 나보다 돈 못 푼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쉽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얘기할게.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게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죄송해야 해. 아버지께도 당신, 지난번에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나나요? 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며 넘겨주신 거죠.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알겠어요. 미안하다고 아버지와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리면 돼요. 당신은 지금 어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서 세상을 크게 보는 것 같나요? 하지만 저도 엄마가 있어서 큰 것이고 당신도 아버지가 열심히 노고를 하셔서 큰 것이죠. 아니, 정말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한 차례 큰 소리를 친 후에야 남편은 양가 어르신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버님께 그런 추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 막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엔 아버지처럼 몸부림쳐 땀 흘리며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때 제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만져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좋지만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오만함은 하늘로 찌르는데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변한 건 오만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어울리는 친구들은 모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라서요.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다들 고생을 하며 자라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심지어 그 물건의 가치는 얼마나 주어져야 하는지요. 남편과 그 친구들이 있죠.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내내 그 친구들과 함께 했었어요. 당연히 저는 몰랐죠. 신혼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좋다. 진짜 공간도 좁아요.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래요. 언니들이 말하길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꼼짝 없다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만약 행복했다면 그 행복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았겠지만요. 남편도 기쁜 나를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었어. 뭐야, 왜 그렇게 웃어? 아니야, 그냥 너랑 이렇게 보니까 좋아서. 그래? 나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거라던데 사람이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수상쩍은데
일 때문에 뭐가 연락이 왔나 보다가 넘겨 철섰어. 그때 다시 광주로 돌아가야 하는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남편 오면 계획을 알아채지 못한 게 신혼일 내내 저를 괴롭게 했어. 앞날은 몰라도 신나며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다. 렌터카 업체까지 이동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말이에요. 셔틀버스 안에 앉아 출발하기를 기다리던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이고 상우야 빠가. 아예 어째서 시점에 우리도 제수씨랑 상원이씨 끝나고 놀러온 건데 아이 51년 제가 제주도로 왔어요. 그렇게 이거 전혀 몰랐었는데 무슨 동네 건달들 아니고 손목이며 목덜미는 오울한 금팔찌. 금목걸이에다가 입은 어찌나 험한지 일행이랍시고 렌트업체를 가는 내내 시끌벅적 떠들어대면서 정말 주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자기야, 제 생각에는 시골에 있는 집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 그 집은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당신 친구가 그 집을 주는 이유를 알잖아. 주변의 사람들은 남편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무리가 시끄럽게 수다를 떠서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비록 그랬다 해도 여행 계획은 모두 다를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수수료를 달래고 있었죠. 실제로 렌터카를 따로 빌려서 헤어졌어요. 예식 때문에 피곤해서 대충 저녁을 먹고 쓰러져서 꿈속으로 푹 자버렸어요.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옷을 차려입고 호텔 로비로 나갔지만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웃긴 상황이었네. 여러분은 왜 제가 웃는지 아실 것 같아요. 로비 소파에는 남편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쟤를 빼고는 남편이랑 다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숙소도 다르고 여행 코스도 그렇게 똑같지 않았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술자리까지 있는 이틀간의 여행이 그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친구들은 먼저 식당에 가 있었고 저는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쉬다가 아래로 내려가기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릴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엄마야,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6호실 문이 호련히 열리더니 남편님 친구 중 한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했는지 헐레벌떡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은 난리가 났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모양인지. 아마 없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손에 잡히는 것은 죄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게 다 뭐냐고. 최악이야. 정말, 소녀 어느 년에요. 아니, 혼이 그 자식이 노트북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 가방에서 갖고 와서 주라고 한 걸 총 물위원을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아까 방에서 좀 쉬다가 나간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네가 올라서 갖고 내려가면 돼지 판결쇠를 이 친구한테 함부로 주냐? 너의 글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제대로 다시 써주세요. 그래도 기분 좋게 온 신혼여행이니까 참고 있었어. 그럼 너도 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됐으니까 너네 친구들이 실컷 놀다가 와, 나 먼저 갈 테니까. 소녀아 너 진짜 잘 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아 속은 소을 나를 선영이랑 너가 애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계획한 거 아니야?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끼리만 치르자. 내가 다른 숙소도 잡고 여행 일정도 더 놀라고 우리 더 있다가 우리 둘이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가자.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몇 시간 가깝게 나를 붙잡고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이 교만했으니 그렇게 자기 죽겠다며 납작 엎드려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국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광주에 가서도 친구들과 난 부딪히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어가는 듯하지 않았어요. 결혼 6개월 차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임신 3개월 차였고 남편의 사업도 성장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망나니가 된 것 같아요. 늦은 밤 한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예의상 55자분이시겠죠? 여기 경찰입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밤에 울린 그 전화는 다름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과 그 친구들이 폭행죄로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거였죠. 시아버지와 친정엄마도 다 아셨다간 쓰러질까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 소리도 못하고 가치가 달란 혼자서 덜덜 떨며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생각하는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뱃속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내가 뛰어도 아이에게 충격이 될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어찌나 신경을 썼던 그 얼굴부터 골까지 식은 땀이 잔뜩 흘러내려져 있었어요. 담당 경찰분을 따라 들어간 곳에는 너무나 멀쩡하게 얼굴에 상처가 없는 남편과 그 친구들이 앉아 있었죠. 여보, 괜찮아? 다친 게 없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경찰이 허졌음을 보였습니다. 남편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세요.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니, 거기대 음주운전 후 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란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쪽수를 친 남편과 그 친구들이 피해자 한 명을 때린 거였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우둔 조직 분양 거예요. 처음에 내 그렇게 따라놓고 둔 딱 알죠? 쥐어주면 그 사람이 일단은 피해자 가족분 들어오십니다. 다니까 귀달이 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남편이 차 트렁크에 현금을 가지고 다녔나 봐요. 피해자였던 상대 운전자에게 가이한 후에 트렁크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피해자 입을 닫게 하려 했었나 봐요. 저런 인간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 듣게 된 것은 폭행을 주도하고 돈을 거는 것은 다 남편의 친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라고 친구들이 그딴 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남편도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안 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도착했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 인간들을 대신해 제가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기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과해야 하는 거죠? 왜 피해자 가족이 저한테 아기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걸 듣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이 경찰서에서 있었던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그러게요. 제가 왜 그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과를 했을까요?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혼을 했을 텐데요. 아이가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라는 게 맞는지요. 정말 화가 났고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남편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매가 많이 흘러도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남편과 그 친구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겨우 사건을 종결하여 지울 수 있었어요.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영아, 너 다녀올게 올 때 먹고 싶은 게 있어? 없어. 눈치를 살피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실망한 마음이 크게 와서 저도 괴로웠어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 하나 끼지 않은 채로 자그마한 시간이 흘러간 지금 나는 남편이 없어서 구급차를 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산모들처럼 똑같이 아이를 낳는 진통을 겪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아이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남짓을 나와 함께했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가 출비해야 돼. 회복실로 돌아와 잠들었다가 깨면 반부. 나가 눈을 떴을 때마다 남편은 누워있는 내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차리고 나면 남편의 손에서 온기와 나의 손에 힘이 돌아오더니 떨어지는 남편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몰랐는데 어느새 채백에 잎은 축축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지막 선물인지 아이의 발음이 어떤지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 중 초반은 감정이 오락가락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딸, 우리 같이 등산이나 나갈까? 아가, 네가 좋아하는 구구마디란 것들만 골라서 많이 먹어라. 알았지?
선영아, 내가 영화를 예매해 우리 영업으로 가자. 그래도 가족이 좋은 건 맞더라고요. 친정엄마, 시아버지, 남편의 가족에 대한 노력과 정성이 더해져서 서서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고요. 일상을 되찾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지길 기다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힘들었습니다. 한 명이 괜찮아지면 한 명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에게 좀 얹혀 살게 되었어요.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떳떳하게 저희 자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퀴차나 찾느라 우리 선영이 아직 한창 약해하는 걸 보며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이 사람 감사합니다. 최승호 장모님, 고마옵나.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엄마는 저희 부부를 선뜻 받아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큰일도 겪어보는 것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라며 남편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도 보태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요. 고개를 숙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 아버님도 전화로 다양한 곡식과 쌀을 보내주셨어요. 친정엄마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5일 취절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난 후야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 친정집은 단독 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심술을 부렸다면 대문 앞에 있는 개랑 싸웠어요. 다 지나고 나서야 어이없다고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였죠. 말을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짖는다며 한 번은 강아지 목덜미를 깨물고 있는 게 아니겠죠. 아주 억양쉬었음. 자네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어디서 추우실이야? 결국 참다 못한 우리 친정 엄마가 마당에 널브러져 서 진짜 짓을 부린 남편에게 찬물을 들이밀어 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를 노려보며 쏘다니게 됐습니다. 부어, 젊은 게 함께 나무숲으로 가요. 그렇게 쉽게 하냐고 의식이 차일 때. 지금 하는 일은 혼어이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나의 남편은 마당에 있던 화분을 들어 깨뜨리기 시작했고 엄마는 경악했습니다. 평생 저희 두 여자끼리만 살아오면서 힘든 것들은 취미로만 보아왔던데 사위라는 인간이 장모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였죠. 나는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의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물에 적시는 귀싸대기를 맞고 나서야 그 인간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음 날이 되면 만약 그 사람이 진짜로 죽일 죄를 짓었다면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친정엄마에게 비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간더요. 이혼이라는 제 엄포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다음부터는 주요해졌어요. 엄마는 아침에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는 남편이 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일이 진전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섰습니다. 웬일인지 집안이 조용한 건데요. 뭔가 직관적으로 살금살금한 느낌이 들었죠. 엄마, 여보, 평소라면 누구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부엌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길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부엌에는 난장관이 있었습니다. 반찬통은 모두 엎어져 있었고 친정 엄마는 그것들을 보며 냉수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이교도 모인 중 우유를 주고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탕장이 사방에 놓여 있었고 헛소리예요. 아직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때문에 내가 지난 일을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퇴근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엄마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으로 남편이 외출하여 밤이 지나며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일이 불규칙해서요. 그 사람의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하였듯이요. 제기하기가 쉽다. 나부터 부엌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널브러져 있더라.
남편의 그날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퇴근한 우리 친정 어머니가 남편에게 빈속에 술 마시지 말고 밥이라도 먹으라면 식사를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 큰 사업 날리고 나서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해서 나한테 주기려고 그러거나 안주라도 챙겨 먹을 하고 국과 밥, 타짜까지 내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남편이 반찬을 죄다 지지버퍼요. 그러나 현재 돈 못 보지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들어 정말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친정엄마와 제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내며 속 느꼈어요. 막상 친정에 도착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엄마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날 곧바로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친정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남편은 이미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아버님뿐이었어요. 알다시피 사람 사이에는 정말 많이 다투게 되어 얼굴이 없었답니다. 정말로 죄송하여 무릎을 꿇고 쉬어버리고 엄마가 사과를 해주셨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로 답하며요. 그런데 그 사람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연락했어요. 아, 선영아. 너 얼마나 상의가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사돈 그만하시고 식사라도 좀 하세요. 멍게로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남편은 그날 사업 관련 일이 있다며 저녁에야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시아버지는 점심에 오셨고요. 우리 친정엄마, 시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친정엄마가 일소 만드셔. 끓여주신 삼계탕을 먹고 나서 저녁에 아버님이 1층 서재에서 지켜보시기로 하셨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정말 무서워했고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도 아버님은 남이 어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정선혁 안표니에 왔는데 아껴 올라오느냐고 너를 지금 나 돈 못 본다고 무시하더군요.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막말을 하며 마당 물건을 걷어차며 들어오고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 자네 그만 안 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찡그리는 표정이었고 어떻게 된 거야? 요 녀석 주 떡 먹으러 가기 날 똑같네. 장모님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나 나 도와주러 왔을 때는 그런 태도 없었던데. 내가 돈 좀 만지기만 하면 거리 두고 있는데 설설거리기만 하잖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비방과 모욕이 끊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편이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아침까지도 사과하는 기색 없이 나갔던 사람이 반나절 만에 다시 잊혀졌던 놈이 되어 들어왔어요. 에이, 내가 그것도 못 보는 게야? 너 잘못이야. 내가 정선영이랑 결혼한 것은 내 인생에서의 선택이었고 내가 맞아 투덜대자 얘를 다 해버렸다. 저 때문에 망했다고 했지. 그러더니 그 인간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아니 시발 같은 소리는 사회에 해줘야지. 작은 애들이 둘 다 함께 먹어주었는데 주계 장모님 백년 손님이 사회 아니야. 왜 나를 부셔야 하는데 왜 이들이 얼마나 잘난 줄 알아. 삼계탕 냄비를 뒤집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는 잘나 서재에서부터 큰 고함과 함께 아버지가 남편을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서재에 있던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어서 너 이 정신 나간 놈의 자식. 인간과 함께 지도하는 노마 흑구. 원님을 그 모습으로 처음 봤을 때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시아버지께서 심한 매질을 남편에게 가하셨어요. 아, 시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셨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남편은 그렇게 때리면서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장모님 혹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해 그런 걸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 자식이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나약한 남편이었어. 시아버지는 때리다가 남편이 기절할 정도로 맞았어요. 많이 때린 것보다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남편을 계속해서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지쳐서 잠들게 되었어요. 것이었습니다. 사부인. 손영아, 내가 정말 편해요. 내가 자식을 절 모시고 우리 귀한 선영이 고생만 시켰어요. 정말 충수위요.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좋은 시아버님이지만
그날 제가 본 남편의 모습에서 우리 결혼의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를 버리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데 상혼일약, 제가 계속 삶의 친정, 엄마도, 저도, 아버님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영원히 나를 지킬 것이라 맹세했던 분이 이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모두를 위해선 이혼이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지러운 눈물만 흘리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선영아, 이젠 힘내라 선영아. 넌 내 딸이야. 딸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 아버지는 어디 서 있겠어? 우리 선영이 나중에 꼭 한번 자주 올 거지? 나중에는 우리 산 여미와 함께 있고 보고 싶은구나. 어제는 제게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말해요. 딸 같은 얘가 하루하루 울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달 아버지께 두들겨 맞은 여파로 남편인 그 인간은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선영아, 다시 진짜 잘 생각해.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남편은 제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했어요. 겨우 그런 말이 마지막으로 내게 하는 말이라는 게 다시 마음 아팠습니다. 그게 끝이야. 날 위해 할 말이. 너 술을 다시 마실 때 손도 안 될 게 아끼지도 않아. 내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저거이 진심을 담은 사과를 받았는데 남편은 계속 자기를 왜 이해하지 않냐고 따져만 댔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이해하고 살자. 야, 정신 좀 차려. 너 진짜 잘 생각해. 상호야, 너 지금 해야 하는 말은 잘 생각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해야 해. 상아, 너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깊이 숨쉬고 있는 그날 시아버지 손에 끌려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소송 없이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이유를 마무리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업자금으로 남편에게 내준 돈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시아버지 덕분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한때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 삶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의 그 순간이 얼마나 서러우면서도 서글픈 주말이었어요. 그 정말 기인된 상처는 오래 가겠죠. 슬픔의 터널을 헤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친정 엄마도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에 누구보다 안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같은데 마음에 남는 것들은 참 많아요. 이것들도 제 인생의 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에는 기분 좋은 행복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자리를 일어서겠습니다.